네, 안녕하세요. 1,000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골로 가고 싶으신 분, 촌으로 가고 싶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방송입니다. 네, 요즘 그 농막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농막법이 자꾸 바뀌고 농지법이 바뀌면서 혼란스럽죠. 그 농막에 대한 규제나 그리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좀 더 이제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많은 이제 그 민원 청구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정부에 많이 요구도 하고 정치권에 많이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로 결국 얻어낸 것이 요즘 그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네, 농막보다는 규모가 몇 평 정도 일단은 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농막에 규제가 많았던 불편 사항들, 뭐 잠자고 뭐 농사 짓다가 잠 한숨 자는데 뭐 잠도 자면 안 된다 하는 뭐 이런 규제 사항, 이런 것을 규제를 풀겠다, 완화를 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뭐 농막 안쪽에 전기수도 정화조 요거를 허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요런 부분에 터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또 바깥에는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텃밭이 아무래도 비 오면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입구를 발도 버리고, 애들 또 혹시나 넘어지면 옷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을 좀 깔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많은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규제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애기들 하다못해 걸터 앉아 있을 수 있고, 발이라도 좀 신발이라도 털고 들어올 수 있는 데크마저도 허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바람에 뭐 편리하게 오픈을 해주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시골로 내려오셔서 뭐 300평 미만을 해서 주말 영농, 그리고 주말 농장, 그리고 하다못해 힐링까지 해갖고 정신적인 건강도 얻으시고 해서 힐링 하십시오 하고 모시고 가도 안 될 판인데, 이것 규제하고 저것 규제하고 이러면서 정치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규정을 짓고 거기다 자꾸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막을 하고 싶어서 시골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농촌에 유입된 인구마저도 정치권이 막아버리는, 법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정치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잘 보이려고 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게 다 합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 그 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행정을 하는 정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은 톱니바퀴로 물려가다가 보니까 솔직히 시골에는 인구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막에 대한 규제를 풀자 해갖고 이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서 쉼터, 이제 뭐 사도 삼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앞으로는 금토 일은 쉬자 하는 이런 식으로도 노동법이 개정되고 이럴 판에,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시골로 좀 가서 우리나라의 농촌에다 돈 좀 쓰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오지 마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농지법 규제, 그 다음에 농막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전부 다 이제 가방 메고 외국으로 가면 되죠. 편안하게 외국 가면 다 즐길 수 있고 자연 즐길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시골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욕 먹어가면서. 또 내 돈 쓰면서도 떳떳하지 못하게 좀 폼나게 좀 돈 좀 쓰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자기 돈 좀 썼는데 값어치 없이 욕이나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풀라고 해서 겨우 귀가 조금 열려서 들어먹은 게 이번에 체류형 쉼터 아니겠습니까? 이 체류형 쉼터도 지금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입법화되고 이제 앞으로 법제화가 되어야 될 판인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120석 이상 정도 되고 정부가 그 정도 되면은 힘을 얻고 좀 어느 정도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뭐 식물 정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120석 마저도 안 되고 그리고 야당이 그동안에 이제 주도했던 규제를 주도했던 야당이 다시 이제 거의 뭐 일당 독재는 아닙니다만은 뭐 거의 200석을 좌우하고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국민들 목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을 또 가지게 되면서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농막 규제로 다시 또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간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국민의 여론을 많이 파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의견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생각을 해서라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고 싶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규제를 더 이상 단속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누가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이걸 떠나서 기존에 단속을 하고 규제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령 쉼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되긴 될 판인데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다고 또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은 법안 할 때에 내가 규제를 해놓은 법안을 가지고 너네들 풀어? 솔직히 어쭈구니? 풀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심리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규제하던 사람은 이걸 법안을 완화되는 거를 법안을 허락할 리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정부와 국민들은 원하지만 이거를 입법을 기관인 국회의원을 많이 갖고 있는 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거 풀지 않고 규제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완화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당으로 돼 있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소속돼 있는 그 분들이 농림축산부나 이런 쪽에다가 소위원회 이런 거를 꾸려서 그 위원회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그 농막 규제를 풀자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론에 밀려서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법제화가 되는 중에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막 규제 그리고 이제 그걸 풀려고 하는 완화는 이제 거의 많이 돼 갑니다. 뭐 정부에서는 이제 농막에 잠자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농막에서 주거는 아니지만 농사를 위한 거주에 잠깐의 거주는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여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령 쉼터가 사실상 대안으로 될 텐데 어떤 형태로 가든지 분명히 약간 확대가 되고 완화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만 그 시행 시기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총선 지나면 빨리 여론화가 돼갖고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빨리 될 것이다 했었는데 그게 빨리 되는 것이 약간 늦어지지 않나 좀 이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그 정치권에서 얘기가 좀 있을 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는 경우는 이제 내년 정도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후반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간에 그러면 시골로 갈 수 없느냐? 농막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 농막은 지금과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막보다 더 큰 편안한
그 체리형 쉼터가 있는데 그거를 다들 희망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도기가 되겠죠. 이제 땅을 사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 상황에 땅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나 그 사이라도 이제 농촌으로 가서 힐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농막입니다. 이 농막이 그럭저럭 쓸만해요. 그리고 단가가 싸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농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괜히 헛수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사실상 5년, 6년 동안에 농막이란 농막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누가 생산하고 다 잘 압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스타일까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서 누가 했느니, 어느 노에서 누가 했느니, 이거는 제가 일단은 추천해서 가장 싸다면 싼 줄로 아시면 돼요. 뭐 더 조사하실 분은 몇 년간 또 수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알아보시는 거는 자유.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한다면은 먼저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와서 먼 곳까지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찍어드리니까요, 쌉니다.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내부를 보여드리고 요 농막을 가지고 밑에다가 카라반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트레일러를 밑에다가 베이스로 합니다. 그리고 이 농막을 그 트레일러 위에 얹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세팅을 해서 만듭니다.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농막 자체 그대로 이 농막이 내 텃밭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을 합니다. 굴러서 끌고 갈 수가 있고 끌고 올 수가 있고 다녀요. 바퀴를 달았기 때문에. 내 차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 차로 쭉 끌고 갔다가 여기 놓고 싶으면 여기 놓고, 텃밭에 저 끝에 놓고 싶으면 다시 끝에 놓고, 입구에 놓고 싶으면 입구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옆 토지까지 또 하려면 또 끌고 가서 그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동이 자유롭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농막을 가지고, 과도기라면 과도기니까 뭐 6개월 쓰든,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쓰시란 얘기죠. 쓰시면서, 나중에 이제 뭐 체류형 농막으로 좀 더, 뭐 예를 들면 8평이든 10평이든, 그렇게 해서 돈 좀 더 주고, 제대로 된, 그걸 해서 나는 텃밭으로 해서, 앞으로 귀농귀촌을 조금 생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농막에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농막을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이 농막이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이 체류형 쉼터가 됐다. 그러면 체류형 쉼터가 된 이후에 이건 어디다 쓰느냐? 그냥 창고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창고로 쓸 그럴 농막에다가 이것저것 돈을 들여서 이것하고 저거하고 다락하고 다락 위에다 뭐 달고 좋은 건축 자재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고다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출발해서 가시면 되겠다. 1년, 2년 쓰고서 그 다음에 요거는 텃밭 저 끝으로 몰든가 아니면은 기존 쉼터 옆에다가 붙여서 게스트하우스로 조금 더 닦고 쓸고 해갖고 게스트하우스로 써도 좋고, 그리고 애기들 뭐 따로 이제 여기가 놀이터로 만들어도 좋고, 그리고 애완 애견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반려견들 있죠. 반려견, 반려묘 뭐 그리고 또 요즘은 뭐 파충류까지 기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벌레도 있고요. 벌레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곤충, 벌레라는 게 좀 죄송한데요. 곤충들 굉장히 재밌어요. 곤충 이렇게 기르시는 분은 참 정서에도 좋습니다. 애기들도 보면은 뭐 사슴벌레, 뭐 장수벌레, 풍뎅이 이런 거 요즘 많이 길러요.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를 기르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 모든 걸 기르는 거를, 생물을 기르는 거는 정서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데다가 이 곤충을 이렇게 뭐 해서 뭐 이 집을 만들어도 좋고, 뭐 이 강아지들 이 놀이터를 만들어도 좋고, 그리고 뭐 이 고양이들 여기 이제 펜션을 만들어도 좋겠죠.
굳이 뭐 이것, 뭐 고양이 데리고 이것저것 가면은 뭐 고양이 펜션이나 그 강아지 펜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싼가. 사람들 호텔비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뭐 1년만 애견 그 펜션에 안 가고 이쪽에서 이제 애묘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한다면 그 비용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이동할 수도 있고 밑에 카라반 같이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걸 단속도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쓰시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돈을 쓰지 마시고, 그러나 이게 농막이 그러면은 좀 후줄근하고 너무 아주 형편없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편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싱크대고요. 싱크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단차로 해서 여기다 이제 조리대 싱크대를 여기 렌지 올리는 데 있죠. 가스렌지 올리는 공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일자형을 원하시는 분은 요걸 일자형으로 바꿔 드리면 될 테고요. 그렇게 하고 상부장이 있고 하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리빙 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깔끔하고요. 뭐 빛을 틈 없고 요거는 다 방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수기 다 되어 있어서 겨울 동안에 다 따뜻한 물 다 쓸 수가 있고, 요거 배전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코드별로 올렸다 내렸다 다 끌 수 있고 켤 수가 있고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샤시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창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있고, 요 방충망입니다. 방충망. 벌레들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이 있고, 이렇게 뒤쪽에 창문이 있고, 앞쪽에는 조금 더 넓게 해갖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안쪽이 사생활을 보호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서 앞뒤 전부 다 그냥 뭐 다 훤하게 보이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걸 바꿔드릴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농막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요렇게 된 게 좋습니다. 요게 처음에는 뭐 앞에 뭐 이렇게 열면 이제 아무래도 환하게 이렇게 밖에 보이겠죠, 그죠? 이쪽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자요, 이렇게 하나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창문 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밖에 환하게 이렇게 트여 있어서 전망을 다 볼 수 있어 좋긴 한데, 요 창을 이렇게 이제 불투명으로 해놓으면은 사생활이 조금 보호돼서 좋고, 정크 가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요 불투명 창문을 이렇게 열어 젖혀버리면은 밖이 환하게 다 보이고 그러겠죠. 근데 굳이 이걸 꼭 이건 그거 한 다음에 이거 띄면 돼요. 그냥 쏙 빠집니다. 이 창문은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게 하고, 잠가 놓으면 단단하지만 빠질 때는 쉽게 뺄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요거는 뭐 방음은 이렇게 다 해서 좋은 걸로 했고요. 단열 같은 경우는 60mm로 이렇게 단열을 했고요. 보통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30mm 단열하고 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더블로 60mm 단열이 됐고요. 전기. 그리고 이제 그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또 거기다 또 더 이렇게 그걸 했어요. 보충을 해서 지금 오늘 기온이 거의 30도 이상,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봄이지만 5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뜨거운 거는 참 날씨가 이상하죠. 근데 여기 들어와 보면은 지금 창문을 닫고 있어도 덥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단열이면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도 아주 뭐 뜨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뭐 창고가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러면 이걸 게스트하우스로 써도 좋고요. 문제는 가격 아닙니까? 싸야 돼요. 싸야. 자,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외형은 이렇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요렇게 이제 외형은. 그리고 이제 뭐 이 보통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쓱 칠하고 말아갖고 이게 이제 이 껍질이 이제 이게 도색이 벗겨지거나 이러면 여기가 녹이 슬어요. 근데 이거는 그 도색 같은 거는 두 번, 세 번 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벗겨지지 않는 그 특수 재료로, 도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돈은 제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싸구려 아니에요, 절대로. 가격이 싸다 해서 싸구려 아닙니다. 예,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요렇게 볼 때는, 예, 그리고 하나 더, 그 팁이 하나 있는데요. 대개 보면 요렇게 했는데, 만들어준 대로 요렇게 그냥 쓰지 마시고, 여기다 번호키를 하나 더 다셔요. 10만원이면 15만원인가? 요 정도면 달 수 있어요. 여기다 번호키를 하나 다셔갖고, 요 번호키로 하고, 그리고 요 키는 요건 없어도 되는데, 만약을 생각해서라도 저 안에 재래식으로 요걸 잠그고, 번호키까지 이렇게 잠가버리면은, 이중으로 완전하게, 이 보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건장치 확실하게 되니까 참조하시고, 요거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요건 재래식 그냥 두시고, 요거 빼지 마세요. 없애지 마시고 요거 두고 요것도 번호키를 하나 해서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마음도 좀 편하다. 아무래도 장치를 해놓고 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후드 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싱크대 쪽에서 나오는 요런 그거고, 요거는 화장실 쪽의 창문.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침입하는 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요건 그 기존 컨테이너하고 보다는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기존 컨테이너하고 철판 두께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띵띵 소리가 안 나요. 띵 울리고 이런 거 없어요. 아주 빳빳합니다. 이거 아주. 강철도 아주 굵은 강철로 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주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이건 용접기로 아주 완전 잘라내지 않는 이상 이건 침입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로 단단하게 만들었네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게 조금 이런 구조보다도 조금 더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건 다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배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생활 하수, 발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요거는 정화조 거고, 요쪽으로는 이제 물 들어갑니다. 예, 지하수나 아니면은 지하수 하면은 지하수가 들어갈 거고, 이제 상수도 연결해서 요를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열선이고, 겨울 동안에 이제 여기 이렇게 관이 이렇게 오면은 얼어요. 그럼 요걸 관에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여기다가 영하로 떨어지면 요게 열선에 열이 들어와요. 이 전선에. 그러면 얼지 않도록 이렇게 바깥에 노출이 돼도 얼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나중에 닫고, 이렇게 열선하고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고, 하나는 또 스피아로 이렇게 해서 밖에 쓸 때, 전기구 쓸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있는데, 요거는 좀 한 50만원 더 비싸요. 비싼데 이제 구조가 앞에는 거의 다 똑같고요. 들어가는 입구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 신발을 어떻게 벗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생겨요. 밖에다 벗으려니까 비가 오면 젖어버리고, 그리고 안에다 하면 또 안으로 신고 들어가면 또 이 신발 따위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신발장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고달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여기서 신발을 그냥 벗어놓고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고 나오면서 또 벗어놓고 하면 동선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조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한 50만원 정도 더 하면 구조를 이렇게 바꿔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될 싱크대가 요리로 갔습니다. 요리로 갔어요. 싱크대가 요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갖고 구조는 똑같아요. 저쪽에 있어야 될 게 이리로 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여기 창이, 이쪽으로 창이 이제, 주방 창이 나 있고 조금 큽니다. 따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요거 이제 화장실, 요거는 뭐 화장실 똑같은 거, 같은 구조고, 이렇게 다 돼 있고, 이렇고, 앞쪽으로는 이건 뭐 똑같은 거.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그, 나무가 하나가 뭐가 이제 막대기 하나 끼어 있어가지고 잘 안 열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밖에서 밤이라도 보게 되면 안쪽에 누가서 뭐, 사람 있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불투명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생활 보호될 테고, 그리고 이제 환한 걸 원하면은 이렇게 열면은 바깥은 그냥 맨유리입니다. 맨유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이 다 즐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또 밖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모기장 방충망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열고 여기 닫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구조. 그리고 이제 요 문 자체가 조금 조금 고급으로 이렇게 하나를 더 좀 비싼 걸로 해서 하나 더 달아드리고요. 이런 구조로 해서 요건 한 50만 원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좀 들어가기 좀 세련된 걸 원하신다면 입구가 이렇게 요건 조금 세련돼 됐죠. 그래도 아파트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 뭐 요걸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 50만 원 더 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공사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만드느라 다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밖에 이제 기계 소리 막 들리면 시끄럽죠. 얼마큼 차단되는가 한번 보실래요? 소리 안 들려요. 소음이 차단되고 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밖에 기계 소리 엄청난 소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의 다 잡아주고요. 창호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하여튼 뭐 싸게 해서 이렇게 농촌으로 가는,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꾸 다들 경제 유전의 원칙이니 뭐 농막 때문에 뭐 텃밭이 없어지는 이런 나중에 촌스러운 얘기는, 진짜 촌스러운 얘기는 이 촌스러운 방송에서 하는 거고, 그런 촌스러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꼰대 소리 들어요. 아주 무슨 뭐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얘기를 하십니까? 경제 유전의 원칙이니 뭐 텃밭이 없은 뭐 하면은 뭐 땅이 없어지니 어쩌느니 하는데, 시골에 가보시면은 땅 다 묵었어요. 노인네들 다 돌아가시고, 땅 붙이려고 하면은 공짜로 다 줘요.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다 붙일 수 있어, 공짜로. 그런 정도로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밭은 널렸어. 다 묵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골이 이렇게 묵어가면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오게끔 해야죠. 근데 이제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시 사람들이 안 와도 내 혼자 먹고 살다가 나 이대로 죽을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골 사람들이 보면은 이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오거나 이제 그 도심에서 오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 자꾸 눈치 보고 이런 것보다는 행정력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눈치를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골의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골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무도 오지 마. 난 이들은 먹고 살다 내 죽으면 그만이야. 시골이야 망하든 말든 이런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든 시골에 안 가게 되면 시골이 그러잖아도 인구가 다 줄고 지금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한 구는 없어지고 그러면 옆에다 시에다가 다 합칠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 그 군 다 없어지고 시로 오면은 시가 한 30개 정도로 해서 시가 대형화되고, 그러면 시가 있다고 해서 그 시의 외곽 지역은 농촌이 아닙니까? 또 다시
농촌은 또 다시 이제 그 낙후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인구도 늘어날 일도 없지만은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분배를 할까, 효율적으로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죄 지어 넣었으면 죄를 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느 놈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죄 지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깜빡할 짓을 했으면 깜빡 가야죠. 그리고 벌 받을 짓을 했으면은 벌금을 물든지 뭔가 상응한 징계를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국민들은 100% 받습니다. 빵 하나 훔쳐 먹는다 하더라도 거의 대가를 치러요. 근데 정치꾼들은 다른가요? 힘만 있으면은, 정치력만 있고 파워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무죄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여튼 좀 답답한 거는 국민 사생활이에요. 국민 생활 이대로 규제를 하다가는 국민들 다 굶어 죽는다는 건 기억하시고, 국민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는 길은 정치권들이 정말 바닥을 헤매는 국민들 생각을 하시고, 표에 의해서 표퓰리즘 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들이 살 걸, 만약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규제에 걸려서 정말 그 올무에 걸려 있는, 뭡니까? 하나의 사슴이 올무에 걸려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걸 애잔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면 긍휼을 좀 베푸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행정하는 공무원들, 높은 데 있을 때 좀 봐주십시오. 국민들도 좀 살고, 콧구멍에 좀 바람도 좀 쏘이면서, 그러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이래서 도심에 가서, 정말 싸우고, 정말 내 자신도 싸우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쉼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를 오픈을 해 주시는데, 이것저것 당리당략 다 빼시고, 그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에 체험형 체류형 쉼터 요거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법안, 민주당에서 앞서서 요거 먼저 처리하시면 국민들이 이쁘다 할 겁니다. 앞에 나서서 아마 이 호응을 받을 거예요. 명심하시고 국민 하나만 좀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하시는 분,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 입법, 그리고 사법, 행정, 전부 다가 좀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